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덩달아 돈이나 물건을 고스란히 떼이는 사기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보니 속앓이만 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황호준 변호사와 함께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들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뭐 경기가 크게 위축됐지만 중고거래 시장만큼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중고거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뭐 체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로도 실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2008년경에는 4조 원 가량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20조 원 가량으로 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수치적으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실제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간 고질적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특정 물품들만 겨냥해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 중고거래가 이제 일상이 됐어요. 뭐 저도 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이나 물건을 떼이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가 하루 평균 200건이 넘게 발생을 했다는데 그렇게 피해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실제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 역시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약 4만 건을 웃돌았었는데 2020년에는 12만 건이 넘는 걸로 조사가 되기도 했고요. 또 건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피해 금액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경에는 2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계가 됐는데 2020년경에는 그로부터 4배가 넘게 증가한 9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나 피해 금액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는 이젠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고거래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까? 사실 뭐 중고거래 사기 유형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가장 전통적인 사기 방식이 선입금 사기입니다. 뭐 물건을 보내줄 테니까 돈을 먼저 입금해라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한 이후에 물건을 전혀 보내지 않거나 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전적이네요. 예. 그런 게 이게 아니더라도 문고리 거래 사기 뭐 이런 게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직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등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핑계로 당신네 집 앞 문에 걸어놓으면 물품을 내가 그걸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가면서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이후에 물건만 가져가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3자 사기라는 게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제3자 사기라는 건 말하자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이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판매자로부터 이 구매자인 척하는 사기꾼이 물품의 상세 사진과 입금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받아서 구매자에게는 마치 판매자인 양 물품의 사진을 보내주고 해당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종국적으로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전달한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는데 물건은 사기꾼이 챙겨가는 겁니다. 뭐 이런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요즘 워낙 중고거래 사기 이슈가 뭐 뜨겁게 달궈지다 보니까 안전거래를 빙자한 사기도 자주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 무조건 직거래를 하는 거겠죠.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외관에 이상은 없는지, 뭐 아니면 기능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판매자의 설명이 실제 물품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이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꼭 거래를 하다 보면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엔 정말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꾼들이 가만히 사례를 들여다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사기를 치는데 예를 들면 아주 인기가 많은 물품을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금액의 판매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현명한 소비자들은 그런 글을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품의 구매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사람들은 가끔 그런 함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 보면 거주지를 먼저 물어보고 이 구매 희망자의 거주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만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그런 기망 행위를 하면서 이 무조건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 구매자가 온라인 중고 거래, 택배 거래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염려를 내비치면 안전 거래,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거래를 빙자해서 어떤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이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피싱 사이트인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는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입을 희망하는 물품이 적정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물품들이 사실 상태가 사진과 현저하게 다른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최근에 이런 거래를 하면서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 추가적으로 물품 사진을 좀 받아볼 수 있겠냐 요청을 드렸더니 저보다 더 신중하신 판매자분께서 사진을 보내주면 요즘에는 도용을 당한다. 해서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물품의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겠다 하나의 예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방법으로 물품의 소유 여부나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사실 최종적으로는 진짜 안전거래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전거래라는 게 구매자가 대금을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을 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구매 확정 의사를 밝히면 이 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중고거래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질 좋은 상품을 조금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싶다 이런 특성에 비춰보면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예방이 최선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사기를 당했다면 이제 소가리만 하지 않고 일단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좀 짧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런 걸 직감하시면은 그대로 사기꾼의 판매 글, 사기꾼과 나눈 대화 또는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걸 챙겨서 경찰서에 가시면 좋습니다. 워낙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사관께서 고소장이나 진술서 같은 양식을 주시는데 차분히 생각하고 이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신 이후에는 사기꾼이 돈을 빼가지 못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하려는 시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또는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공문 이런 발급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관분들한테 요청하더라도 이걸 발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발급해 주지 않는 분이 계시고 또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이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찾으려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